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파운드리 시장의 격변이란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파운드리 시장과 관련해서 여러 이슈가 있었습니다. 당장 인텔과 관련해서는 파운드리 매각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 인텔의 자회사인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제작업체죠. 이 알테라 매각, 그리고 독일 마그데부르크 프로젝트 백지아 등에 밀려서 파운드리 매각 같은 경우는 최우선 과제는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그 지금과 같은 칩 르네상스 시기, 그리고 미국 정부가 자신의 칩 제조 업체를 어떻게든 육성하고 싶어하는 시기에 그 인텔의 파운드리 매각 가능성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반도체가 얼마나 기술 집약적인 산업인지, 기술 장벽이 높은 산업인지, 그리고 이 대규모 자본이 얼마나 투여돼야 하는 산업인지 절감하게 만듭니다. 인텔과 관련한 소식은 또 있었는데요. 인텔이 노트북용 CPU인 루나 레이크를 내놓으면서 삼성 파운드리 활용 가능성도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이 원론적인 발언일 수도 있지만 재무난에 직면한 인텔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고가의 제작 단가를 요구하고 있는 TSMC 대안을 인텔이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점을 천천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파운드리 고객 동향과 관련해서는 인텔에 실망한 고객의 이탈 움직임이 이미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는 생각입니다. 최근에는 브로드컴이 인텔 1.8나노 18옹스트롱이죠. 이 1.8나노에 실망했다는 소식이 로이터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올 3월 정도만 해도 인텔은 1.8나노의 자신감이 대단했습니다. 이른바 패기롭다는 패기가 대단했었는데요. 특히 인텔의 파운드리 임원이 직접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성과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고객 확보와 관련한 자신감이었는데요. 당시 인텔 임원은 현재 인텔 파운드리에 대한 테스트에 나선 고객 칩이 50개 정도가 되는데 이 중 75%인 37개 칩이 1.8나노 18옹스트롱 칩이라고 공개했었습니다. 인텔 1.8나노를 활용하기 위해서 37개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더 정확하게는 칩이겠죠. 37개 칩이 인텔 파운드리와 접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 상반기면 이제 막 인텔이 그 자신의 4나노를 양산하던 시점이었는데 EUV 장비를 활용한 공정이죠. 1.8나노 테스트가 많다고 강조한 시기입니다. 겨우 이제 4나노를 양산한 시점인데 1.8나노 테스트를 원하는 팹리스트들이 그만큼 많다고 프로모션한 건데요. 그러면서 인텔은 후면 전력 공급망을 뜻하는 파워비아 같은 기술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당시에 1.8나노를 테스트한 고객 중에는 이번에 인텔에 실망했다는 브로드컴도 들어가 있을 확률이 크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그 브로드컴은 인텔이 최첨단 18옹스트롱 1.8나노 제조 기술을 사용해 만든 칩을 내부에서 테스트했고 자체 테스트 결과 엔지니어들이 인텔이 이 칩을 대량 생산할 역량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인텔의 첨단 제작 공정을 활용하려는 생각을 염두에 뒀던 그래서 인텔 팹을 테스트해 왔던 그 팹리스의 이탈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봅니다. 이 중에는 이미 인텔에 칩을 맡기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마이크로소프트 MS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불안한 인텔 파운드리 행보에 한 줄기 희망을 걸었던 이유는 바로 MS 때문인데요. 올 상반기 사티아 나델라 그 MS CEO가 직접 밝힌 바 있었죠. 차세대 맞춤형 프로세서 파운드리 파트너로 인텔의 1.8나노를 선택한다고 공식화했던 인물이 바로 나델라입니다. 아시다시피 MS와 인텔은 윈텔 동맹으로 유명합니다. MS는 윈도우라는 운영체제 판을 깔아주고 인텔은 베테아적인 그 X86 IP로 만들어진 CPU 프로세서를 제작해서 칩 시장을 지배해 왔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인텔 파운드리가 MS가 자신의 서버를 위해 자체 설계한 맞춤형 칩을 직접 만들어준다는 얘기를 공식화했으니 파운드리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봤던 인텔에게는 큰 성과라는 평가가 당시에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텔과 MS가 더 큰 차원, 더 심화된 수준에서 협업에 나서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번 브로드컴의 인텔 1.8나노에 대한 실망에서 보듯이
나델라도 결국 인텔이 제대로 된 기술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전 공식 석상에서 했던 발언을 뒤로 하고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사실상 그 반도체 전쟁의 진검승부는 2나노인데요. 왜냐하면 삼성은 3나노부터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트랜지스터 구조를 바꿨지만 TSMC와 인텔은 2나노부터 이를 적용합니다. 트랜지스터 구조를 바꾼 이후 첫 정명승부가 바로 2나노라는 뜻입니다. 이 파운드리에 재진출한 인텔의 경우는 선두권인 TSMC, 삼성에 비해서 공정 노드가 처지다 보니 3나노를 건너뛰고 바로 내년에 1.8나노 칩을 내놓는다는 야심찬 로드맵을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인텔은 이제 막 EUV 장비를 적용한 4나노 공정을 통해서 메테오 레이크를 내놨고 그러다 보니 현재로서는 동일한 노드로 삼성, 인텔, 파운드리 간 정식 비교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TSMC와 인텔 간 그리고 삼성 간에는 적용 노드를 두고 신경전이 치열한 상황인데요. 이 TSMC는 자신의 3나노 파생 노드인 N3P가 올 하반기 양산한다는 인텔의 올 하반기에 그 칩을 내놓게 된다는, 양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칩을 선보이게 된다는 인텔의 1.8나노 칩 18옹스트롱보다 낫다고 마케팅해 왔습니다. N3P가 더 낫다는 것이죠. 인텔 1.8나노보다 3나노 파생 노드가 더 낫다고 강조했던 게 TSMC입니다. 그러자 인텔은 올해 처음으로 그 ASML이 만든 EUV 장비 다음 버전이죠. 하이-NA EUV 장비 6대를 곧바로 들여와서 2나노에서 다른 경쟁자들을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음을 부각했던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삼성은 일본의 AI 스타트업 2나노 칩 수주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프리퍼드 네트워크스죠. 특히 삼성의 경우는 이 3나노 칩인 엑시노스 2500의 양산이 쉽지 않다는 얘기가 계속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루머대로면 3나노 칩인 엑시노스 2500은 결국 갤럭시 S25에 탑재되지 못하고 내년 중반 이후에나 선을 보이게 되기 때문에 삼성으로서는 2나노에 더 바짝 승부를 걸고 있다는 얘기가 시장에서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TSMC도 3나노부터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트랜지스터 구조를 처음으로 바꾸기 때문에 바짝 긴장하고 양산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그 인텔의 1.8나노를 자천 타천으로 고려하던 팹리스가 실망감에 돌아서고 이런 고객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원래 인텔이 내년에 그 1.8나노 칩을 내놓게 되면 삼성 TSMC를 앞지르는 것이죠. 삼성과 TSMC는 내년에 2나노 칩을 내놓을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인텔의 목표가 야심만만했다는 것인데요. 역시 무리한 로드맵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삐걱거리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루나 레이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루나 레이크는 메테오 레이크 다음 15세대 CPU의 한 축을 이루는 CPU입니다. 같은 15세대 CPU로서 고성능 PC용 칩이 에로 레이크라면 저전력 모빌리티 프로세서, 즉 노트북 정용 칩이 바로 루나 레이크입니다. 루나 레이크 같은 경우는 CPU 타일은 인텔 2나노에서 만들지만 GPU 타일은 TSMC 3나노 노드인 N3에서 만들어집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TSMC의 주요 고객 순위에도 못 들어갔던 인텔이 원래부터 3나노 등 최첨단 노드에서 TSMC와 본격적인 협업에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인텔이 이 루나 레이크 칩을 루나 레이크 내 일부 타일을 TSMC에 맡겼던 GPU 타일이 되겠죠. 이것을 삼성에 맡기는 방안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있다는 발언이 인텔 임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사실 루나 레이크가 삼성 입장에서 더 관심을 끄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메모리인 LPDDR5X를 삼성이 공급하기 있기 때문인데요. 이 파운드리 협업까지 가능하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다. 특히 DDR5X 같은 경우는 온 패키징 형태입니다.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가 한 몸이 된다는 뜻인데요. 프로세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메모리 업체와 공조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만약 인텔이 루나 레이크 다이를 삼성 파운드리에 맡긴다면 삼성과는 여러 의미에서 더 밀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삼성으로서는 더 기회를 찾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이 파운드리 관련해서는 인텔이 직간접적으로 결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점을 잘 인식하고 파운드리 경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